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오늘 주제 알트코인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비트는 일주일 전에 저가를 체크하고 그동안 강한 반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캡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 현재는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이슈도 있었고요.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서 솔라나로 많은 유입이 될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신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었겠죠. 또한 ETF 측에서도 유입이 있었습니다. 13일쯤부터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충 ETF 흐름에서는 15, 16, 17일 적지 않은 돈이 유입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역시도 신뢰성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장세는 회복하고 있고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옳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알트코인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4시간 전에는 마이너스 6% 나고 1호부터 8시간 뒤에는 플러스 6%까지 나오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과연 비트코인 차트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변동성이 극한까지 가게 되면은 단기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폭등과 또는 폭락과 폭등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기 투자자가 없을 때는 이런 차트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차트에는 무조건 단기 투자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들어왔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단기 투자자가 들어온 만큼 그 특징적으로 계속 이동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자금은 계속 순환된다 또는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알트 폭등을 견인할 것으로 저는 예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봐야 되냐? 결국 돌고 돌아서 이 하나도 재미없는 이더리움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근 한 달 동안 이더리움을 계속 언급했지만, 이놈은 진짜 움직일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내려갈 것도 없고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로 따져보자면 4,0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요. 국내 유튜버, 해외 유튜버, 분석가들 전부 포함해서 아무도 좋은 전망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되겠죠. 일단 그러면 이더리움 ETF로서 주식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토탈 값은 이 형광초록의 선을 봐주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유출이 많았기 때문에 음수를 기록했지만 작년 4분기에 유입이 됐고, 그러니까 첫 번째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는 횡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 이러한 분위기가 1차 유입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2차 유입이 들어오기 좋은, 그러니까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헤데라까지 ETF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그림으로 나뉘게 되냐? 이더리움이 반응하지 못할 경우, 지금처럼 그냥 재미없는 장세를 보일 경우에는 솔라나가 그랬듯이 아니면 리플이 그랬듯이 이 다른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폭등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건 ETF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대 심리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예제가 되는 건 아마 헤데라가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이더리움 폭등이 될 거예요. 제가 업비트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 차트 전체를 가져와 봤는데, 그냥 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폭등하는 시기, 급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더도 올라갔지만 알트코인도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더리움이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알트코인이 상승했을 땐 이더리움 상승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방향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이번에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약간 랜덤픽, 랜덤하게 올라간다, 국소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이더리움이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게 된다면 알트는 예외 없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분석이 좀 어려워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빚이 많다, 그냥 계속 증가한다라는 데이터가 많죠. 이거는 21년도에도 그러한 말들이 많았죠. 이거는 21년도에도 아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괜히 빚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빚의 가치 또는 달러의 가치가 매파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강하게 가져간다면 빚이라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치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둘기적으로 굴어야 된다. QE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이 오래 마련될 것이다.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은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이더가 강세였기 때문에 알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어려운데 미국은 결국 비둘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 시기에는 이더가 강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알트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생각해볼게 이더가 이 장세를 받아주냐? 이 뜻을 알고 상승을 해줄 수 있냐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드린 안 받더라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국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받는다면 전체 알트코인들 불장이 나온다. 그래서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분브, 도지까지 여기서 신고점을 달성하지 못한 코인 뭐가 있을까요? 테더는 고정이기 때문에 아니겠죠. 예외가 되는 게 도지입니다. 도지를 제외하면 전체 알트코인들이 신고점을 갱신했어요. 여기서 도지랑 이더를 제외하면 전부 다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럼 3개가 남죠. 비트, 이더, 도지 제외하고 리플과 솔라나, 분부, 시총을 다 더해보면 50, 27 그리고 4 이게 좀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 거래량이네요. 270 그리고 180, 140 다 더해보면 여기서 350이 되고요. 여기서 610 정도가 되겠죠. 620 정도. 그러면은 이더리움 시총과 비슷하잖아요. 그럼 리플과 솔라나 분부 신고점을 전부 다 갱신했고 이 리플, 솔라나 분부 시총을 합쳐보면 이렇게 리플, 솔라나 분부로 들어간 금액이 이러한 시총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자체로도 유동성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오르지 못한다. 알트 불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논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알트코인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 틀린 의견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근거로. 그 예제가 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인데 이게 하루 동안 76조 거래량을 흡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비트코인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데 단일 알트코인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기록됐습니다. 아마 한국 거래에서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됐다면 8, 9, 10조가량 그냥 100조를 찍었겠죠. 이 정도로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거나 풍부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유동성은 늘어났다거나 풍부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1000억 미만 그 정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유동성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업비트를 켰을 때 빗썸을 켰을 때 전일 대비 얼마나 올랐냐를 먼저 누르고 그 목록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너 알트코인들의 거래 대금이 높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소 마이너한 알트코인까지 흘러가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면 얘네가 만들어내는 차트가 일방향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솔라나 리플 차트처럼 그냥 상승만 주는 그런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에 이런 마이너한 알트들도 일방향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상승만 주는 조정도 많이 안 주고 일방향적으로만 흘러간다면 아마 마이너한 알트코인들도 조단위 거래량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알파코코, 스팀 달러 등이 이러한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정보만 줬다면 앞으로 어떤 장이 되고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알트코인을 보유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 제가 좀 좋아하는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저는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제가 되는 게 솔라나가 되겠죠. 솔라나는 제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고요. 나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가 예전부터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듯이 다름없이 그냥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저는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럼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은 가격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6배나 10배가량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진짜 욕 나오는 구간과 정말 현타 나오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이러한 이치를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가치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매매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4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때 사지 않았는데 1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산다? 결국 바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건 지금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또는 비트코인에만 맞는 말입니다. 알고랜드 같은 차트를 보세요. 요즘에는 하도 장이 안 좋으니까 알고랜드 같은 코인이 전일 대비 목록에 나와 있죠. 근데 알고랜드가 과연 많이 올랐을까요?
뭐 업비트에는 여기까지만 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차트를 켜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전고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그러니까 뭐 솔라나 비트처럼 제가 그냥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매수하고 그냥 보유한다면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가격은 뭐 되돌림 기준으로 여기서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을 때 매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이런 방법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광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제 주변을 바라보면, 그리고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은 90%가 존버한 사람들이고 10%가 매매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제로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더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제가 진짜 멍청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제 수익을 웃돌 때가 많습니다. 불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왜 확률적으로 낮은 도전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냄비 근성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냄비 근성을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싫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시청자들만큼은 이러한 특성을 벗어날 때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알고랜드,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저는 이런 알트코인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의 솔라나 리플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뭐 10,000원 또는 $10 지폐가 된다면 그게 많이 올라간 걸까요? 지금 가격에서 2배나 3배일 겁니다. 솔라나가 100만 원이 된다면 저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수치적으로 지금부터 측정을 해본다면 2~3배예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니어 아발 알고 이 3종이 올라간다. 전고까지만 가더라도 5배가량이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라나 리플 보면은 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솔라나를 팔기 어렵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하지만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 또는 남은 돈을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3종 같은 코인들을 매수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코인들을 사고 매수하고 보유하세요. 뭐 욕하실 거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매매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공지드릴 부분입니다. 보시면 10월달과 11월달에 라이브 했던 영상이죠. 이때 했었던 선물 방송을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가족여행 다녀올 것 같고요. 2월부터 시작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지금 같은 현물 방송은 주 1회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거 10,000도 넘는 게 없고 왜 저런 걸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감명 있게 봤던 예능을 말씀드리자면 무한도전의 예능 총회에 나왔었던 이경규 씨 장면인데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너리즘을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유튜브 자체도 고인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고, 정말 이게 제가 이미 테스트하면서 깨달은 거기도 하지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선물로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선물 컨텐츠로서 성공하기 어렵기도 한데 제가 어려운 말 안 할게요. 저는 그냥 도전하려고 하고요. 실패하면 그냥 웃어 넘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웃어 넘기면 되고 성공하면 그냥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 될 뿐입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다들 이번 시즌에 돈 많이 버시고요. 비트코인이 신고가 갱신한 만큼 또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 언어방도 2월 달부터 좀 활성화해서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